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점심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금 이재명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부탁드렸나요? 돈이 안 드는 방법.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나 일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자기 각자 맡은 일 현장에서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이재명을 돕고 지지하는 방법 뭡니까? 네, 첫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라.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현재 검색시장은 네이버에서 완전히 유튜브로 플랫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 시대가 되거나 이런 와이파이가 뭐 곳곳에 설치되면 이 검색시장은 당연하게 이 유튜브로 검색시장이 아마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이제 공공장소라든가 물론 지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권에는 와이파이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사용하는데 뭐 비밀번호 입력해라, 뭐 KT랑 협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도 앞으로 5G 시대가 되면은 아마 데이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재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PC 사양이 PC 있잖아요. 데스크탑이 거의 뭐 사용화된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이것처럼 급격하게 아마 변할 거예요. 유튜브 시장이 아마 압도할 것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렸던 건 뭐예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이재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재명 도의사 지지자들이 9,999개의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이재명에 대한 업적, 이재명에 대한 오해, 모함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의 입으로 해명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자, 채널 개설하십시오.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검색하면 이재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이재명에 대한 업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최후의 무기, 강력한 무기, 바로 트위터죠. 트위터 개설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을. 그리고 그에 관련된 뉴스도 링크를 걸어주고, 자기가 직접 서명한 공문서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참 대단한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공문서, 어찌 보면 대비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나의 상급자는 우리 도민들이다. 밑에 실무자들이 올라온 이런 공문서, 결제 문서들을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에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주민들을 자기가 국민들, 도민들의 대리인이다. 나는 도민들의 일을 대행한다는 이런 철저한 공복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민들이 내 주인이고 나는 일을 처리해주는 보고하는 입장이다. 이런 철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트위터, 페이스북. 자, 이재명 도지사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서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공유하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시라. 물론 1,000원이라는 이런 돈이 들기는 하지만 자,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당원으로 가입할 때,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때, 좀 여력이 되신 분들은 대의원으로 임명될 때 이재명의 당내 입지는 더욱 강화된다. 제가 한 3개월 전인가요? 저는 복당 신청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뭐 한 수년, 5년, 6년 민주당한테 질려버려가지고 포기해버렸죠. 차라리 뭐 개나라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멍청한 정당은 포기하고 그냥 탈당을 했었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인물 이 정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민주당을 대들보 삼아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힘을 버티기 위해서 저는 복당 신청을 했죠. 데이터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남아있었나 봐요. 복당 신청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요? 뭐라고 왔냐면 뭐 복당 신청하거나 하신 분들은 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복당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는데요. 문자를 보니까 이해는 돼요. 어떻게 왔냐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저는 중앙정책자문 뭐 거기에 신청을 해봤어요.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은 뭐 지역 당협에 이렇게 신청을 가지고 복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팩스를 보냈죠. 서울시당에, 중앙당에.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당 제29차 당원 자격심사와 중앙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복당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복당 서류 입력 시간이 조금 걸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복당 절차라든가 당원 심사를 어떤 뭐 당원 자격 심사를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하나 봐요. 뭐 일괄적으로 뭐 수십 명씩, 수만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당원 입당을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직 민주당 당원으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당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이재명 도지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방법은 뭐다?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권리당원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당원을 장악해서, 자, 이재명 도지사를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왜 민주당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냐면, 이재명 도지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만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민주당원 내에서 당원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이재명을 구해야 한다, 이재명을 도와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절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당 지도부들을 움직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이라는 당내에서의 발언권을 이재명의 입지와 이재명의 발언권에 힘을 실어주고, 또 이재명에 대한 스탠스가 어중간하잖아요. 당대표들이. 이해찬 대표라든가 여러 이 최고위원들, 특히 박주민이 이 똑같은 새끼 애들한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해 주는 거야. 걔들 트위터에 찾아간다든가 걔들 페이스북에 찾아가가지고 댓글 달고 의견 표시하면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에 나간다든가 할 때는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거기 또 6개월이라는 당원 존속기간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가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커트가 있잖아요. 뭐 100% 경선제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100% 국민 참여 경선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당내 경선을 컷오프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이런 반대 파벌들이 이재명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도 많잖아요. 실제 몇몇 사례도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뭐 문재인 파벌들이, 문재인을 강력히 지지하는 강력 문파들, 이런 뭐 권력과 야욕이 가득 찬 극문파들이 뭐 전해철이나 김준표도 계속 뭐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나올 것이고, 뭐 모르죠. 또 대선에도 나올 수도 있죠. 유시민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각종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당내 컷오프에서 이재명이가 권리당원이 적으면 제거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뭐 대의원들이라든가 권리당원들이 투표해서 사전에 제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가 적고 반대로 친문파, 극렬 문파들이 많다면은 당내 컷오프에서 아예 본선에 오르지도 못하도록 제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은 유튜브 가입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그리고 이재명에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인식을 해명도 해주고, 업무를 공유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해주고, 업무를 공유해주고, 광고 홍보도 해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의 입지 강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경선이라든가 정책 결정, 이재명에 대한 스탠스 결정, 이런 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라. 단 1,000원만 내면은 가입할 수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 권리당원 가입 그 콘텐츠 클릭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출력해가지고 써가지고 팩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팩스는 어떻게? 팩스기가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SK텔레콤 우리 마켓 있죠? 그 어플 마켓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뭐죠? 인터넷 팩스 검색하면 공짜로 보낼 수 있는 그 팩스 어플이 있어요. 거기 다운받아가지고 중앙당 전화번호 입력해가지고 발신 누르면 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쓴 신청서 찍어가지고 첨부 파일 해가지고 민주당 중앙당이나 그 지역당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팩스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보내면 돼. 네, 그렇게 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3가지 방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래야지만 이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좋아도 하죠. 그렇지만, 민주당이라는 이 커다란, 우리 정치적 그런 보루가 있어야지만이 이재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를 몇 년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정치 자산, 민주당이라는 정치 이런 정치 큰 틀이 있어야지만이 대통령이라든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도지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계속 옹호하는 거야. 민주당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하죠.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개나라당, 이 수구 적폐 친일 정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5억 5,692만 8,000배가 더 나은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는 지지하죠. 절대 탈당 안 하죠. 이재명 도지사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유시민이가 뭐 다음 대권에 나오냐, 금융가들이랑 삼성이 지지해가지고 뭐 유시민이가 대통령 등장할 것이냐, 알릴래요, 갈릴래요, 뭐 고칠래요, 난리 연병하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유시민을 지지해요. 그렇게 하면 돼.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 왜곡된 그런 정책 비틀어서 모함하고 공격하는 이 개나라당 애들 공격을 막아주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시민이가. 유시민이 그 작가로서 또 언론인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뭐 홍준표가 이 왜곡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이 문재인의 정책들을 올바로 고쳐주고 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뭐 대통령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말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엔 안 나온다고 봐요. 저번에도 계속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었지만. 근데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정치인이랑 욕심이. 그러나 유시민이는 너무 흠이 많아. 치명적인 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유시민이가 알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유시민에 대한 그 선거 조작이라든가 뭐 경선 있잖아요. 그 진보당인가요? 뭔가요? 좀 국참인가요?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선거 여론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뭐 개표 부정 뭐 이런 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김인성 교수가 아마 유시민이를 가만 안 놔둘 거야. 김인성 교수, IT 전문가 교수님, IT 전문가가 유시민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져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 나올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터지면 유시민이 그냥 나가리야. 아무리 삼성이 돈을 때려박아도 유시민은 안 된다니까. 이걸 알아, 유시민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수 치는 거잖아. 떡밥 깔아놓잖아. 나 안 나간다고. 자기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모르죠. 나온다고 해도 한 방에 제거될 수 있다. 흠이 큰 인물이니까. 그래서 나오지 않고 차라리 문재인 정책이라든가 이 참여정부 아니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주고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 정책 선전해주고 거짓 뉴스 타파해주고. 유시민이가 뭐 중앙선거위원회에 자기 빼달라고 여론조사 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뭐 5분 전인가에 보도됐잖아요. 중앙선관위에서는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빼줄 수는 없다. 그 여론기관이라든가, 언론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자기가 뭐, 중앙선관위에서는 빼줄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빼달라고 하는 게 유시민의 정치적 야망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페이크 사기 수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유시민의 그 책을 읽어본다든가, 얘가 평소에 해왔던 많은 말들을 고려해보면, 대선에 나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언론기관에서 계속 끼워 넣을 것 같기는 한데요. 워낙 그 당사자가 빼달라고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이런 언론사에서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래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시면 돼요. 유시민 작가님.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졸라 빠르게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말이 새거나 틀린 정보를 말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가려 드시고요. 혹시 틀린 말 하면 댓글을 단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몇 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몇 살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66살입니다. 출생 연도가 언제냐? 1953년도요. 저도 몰랐는데요. 알고는 있었죠. 전쟁.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에 아마 휴전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1953년의 전쟁 세대야. 전쟁이 끝날 세대에 태어나신 분이야.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나신 거 대단하시죠. 아버지가 흥남 탈출을 했나요? 죽지 않고 살아낸 것도 참 감사할 일이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죽지 않고 이렇게 남한까지 내려와가지고 고향도 없고
이런 전쟁 세대에서 아픔을 겪고 살아남아가지고 남한에서 와가지고 김정숙 여사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노력하고 결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자유한국당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 대통령이 돼가지고 66번째 생신을 맞았잖아요. 저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작년에도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나도 진심으로 문재인은 완벽한 인간이다. 야, 특전사 출신에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렇게 온화하고 품격 있고 남편 부인도 예술가 성악가 그리고 김종숙도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했어. 저렇게 막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이런 부부가 정말 완벽하다. 난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마음은 변함은 없어요. 몇몇 정책 빼놓고는요. 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드리고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뭐 서울 지하철 광고라든가 뭐 타임스퀘어 뉴욕에서 미국 그 시민들이 그 우리 교민들이 축하를 해줬잖아요. 타임스퀘어 돈 모아가지고 광고도 해주고 저는 뭐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올해도 서울 지하철 공사 그 벽면 광고 스크린 광고 다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개나라당 이 친일 족 같은 이 부패 정당보다는 100번 나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어서요. 이 뭐 김무성 뭐 좌이녀 누구죠? 좌이대 참석한 그 자유한국당 대표보다는 5,562만 배 낫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축하해 줘야 돼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은. 자,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었죠. 아, 그런데요. 참 서운한 게 이거예요. 제가 항상 지금 저번 영상에도 계속 반복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왜 도대체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인 날만 골라서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냔 말이죠. 어제는 어디 갔습니까? 대전에 갔지 않습니까? 대전에 가가지고 뭐 성심당 알죠? 저도 자주 갔는데요. 거기 소보로빵 졸라 맛있거든요. 지역 명물이에요. 아마 돈 몇백억씩 벌 거예요. 1년에. 그 명성이 대단하죠. 좋아요. 그런데 찾아가지 말고 잘 나가고 돈 많고 돈 졸라 잘 번데 가지 말고 동네 빵집을 가는 게 낫죠. 왜 그런 어마어마한 대기업, 저는 대기업이라고 봐요. 성심당.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깜짝 뭐 생일 파티? 계획됐죠. 의전 비서관들이 다 그 루트를 다 짜죠. 거기서 축하를 그렇게 다 계획된 건데 뭐 깜짝 축하라고 갑자기 해서 뭐 기분 좋아하는 표정 보고 좀 어설펐죠. 이미 다 짜진 루트인데 그러나 뭐 축하해 줘야죠. 근데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에 육박하는 성심당에 찾아가면 뭐합니까? 동네 빵집을 찾아가셔야죠. 그게 서민 경제를 위한 것이죠. 물론 뭐 대전 시민들은 좋아하겠죠. 왜? 거기 가가지고 뭐 네 개나 되죠. 엄청난 대규모 국책 사업을 뭐 사전 타당성 면제 이거 뭐 너무 남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지역 주민들이야 엄청난 그 수공원 사업들 아닙니까? 수중원짜리 사업들 거기 갖고 막 내뱉는 거야. 물론 저는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죠. 세금을 그런 데서 써야죠. 뭐 어디다 써. 이거는 4대강 사업하고 비교하는 골빈 애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그 지역 우리 지방경제 엄청나게 지금 낙후돼 있고 침체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저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지방 가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도지사 재판 날만 가서 하냐는 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에 쏠리는 그런 대장동이라든가 검사 사칭 관련되는 거 검사 사칭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뜯어보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올바른 일, 공의로운 일, 이 정의의 사도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재명이 도지사에 쏠린 이런 뭐 실체를 알게 될까봐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요? 이재명 도지사에 쏠린 이런 재판 결과를 분산시켜 주려고 좋은 의미에서 대전을 방문했나요? 저는요 아니라고 봐요. 왜 목요일 이재명 도지사가 가는 날만 골라서 가냐고요. 제가 다시 강조하잖아요. 김경수 도지사가 선거 공판 전후로 해서 경남도를 지역 경제 투어라는 민생 투어라는 명목으로 재판 엄청난 압력